육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스승님께서는 도원강의 2220강에서 관원상제에 대한 법문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례법과 사무제의 뜻을 자세하게 알게 되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도원 공부하는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법문을 하시면서 육례에 대해서도 법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기가 꽉 찬 아들을 둔 부모로서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육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육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순서적으로 예를 갖추는 육례가 있고 예, 악, 사, 서수 이렇게 자신을 갖추는 그런 육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례가 결혼할 때 예를 갖추는 건 예도의 자를 써서 육예고, 지금 말씀드린 예, 악, 사, 서수의 예는 예술예 자, 제주예 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악, 사, 서수 이 육례는 제주의 자를 써서 육례라고 하고, 결혼할 때 이 6가지 예가 있는데 그 6가지를 바르게 갖추어서 노력하는 걸 예도의 자를 써서 육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례를 이제 질문했는데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건 그 육례 예술예자, 능력을 갖추는 예자, 예술예자를 써서 육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육례에 그 예술예자 쓰는 육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악, 사, 서수. 대장부로 태어났든 여장부로 태어났든 내가 바르게 능력을 갖추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옛날에는 예, 악, 사, 서수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라는 건 뭡니까? 질서예요. 사회에 사는 질서, 법칙. 사회에 사는 예법은 질서, 법칙, 윤리, 도덕. 이게 바로 예입니다. 이런 윤리, 도덕, 질서를 잘 지키는 예법을 바르게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악은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음악이 없으면 사람이 딱딱해. 우리 여기 윤송 부회장님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음악도 할 줄 알아야 유연하고, 보세요, 유연하고 그 소통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운이 살고 상생의 기운을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악을 모르면 사람이 고지식하고 딱딱해. 예, 경직돼 있다. 근데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부를 줄 알고 흥얼거릴 줄도 알고, 보세요. 트로트도 좋아할 줄 알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든 또는 내가 할 줄 알든 또는 부를 줄 알든 이런 음악을 즐길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유연하고 소통도 잘하고 감정 유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 유연성. 감정 유연성이 있을 때 친밀감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전문 음악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또는 요즘 현대판으로 말하면 기본 노래 한두 곡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도원가족 노래 다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기본으로 하는 거야. 또는 여러분이 재주가 있으면 악기를 다루는 것도 하나의 악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건 꼭 악기를 다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또 때로는 다룰 줄도 알고 내가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 악,
사어. 산다는 건 옛날에는 활 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총 쏘는 거 배우란 뜻 아닙니다. 잘 들었어요. 예약 사어. 사는 쏠 사자, 활 쏘는 걸 말하는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인데 이 활에는 도가 있어요. 이 활에는 내가 땡기면서 마음으로 땡기고 놓을 때는 아주 깃털처럼 놓아서 저 관역에 맞추는 그 중도의 마음, 여긴 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땡길 때는 내가 호흡을 맞추면서 마음으로 땡기고 놓을 때는 깃털처럼 놓으면서 놓아주는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저 관역을 향해서 놓았을 때 관역에 탁 맞을 때 도에 맞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밀고 당기는 그 원리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당길 때는 당겨야 되며 놓을 때는 가볍게 깃털처럼 놓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자에는 당기고 놓음의 도가 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당길 때, 놓을 때를 잘 알아서 마치 활 쏘듯이 어떤 사물을 향해서 때로는 당길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집착을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때로는 강법으로서 이끌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자비로 놓을 때도 있고 정말 유연하게 활을 당기듯이 당기고 또 활을 보세요. 이 시위를 놓을 때 가볍게 놓듯이 이런 당기고 놓음의 법칙을 여기서 배우란 뜻입니다. 늘 당기는 법도 없고 늘 놓는 법도 없다. 사람 삶에는 당기는 법칙도 있고 놓는 법칙도 있으니 이 활을 당길 때마다 네가 얼마만큼 힘을 당겨서 저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있느냐, 너 놓을 때는 어떻게 가볍게 놓느냐, 이런 법칙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가 있다. 활의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쏠사자. 그 다음에 어는 뭘까요? 방어한다 할 때 어자입니다. 이 어자가 모실 어자도 되고 다스린다는 다스릴 막을 방어한다고 할 때 어자예요. 막으로, 모시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는 뭡니까? 내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말을 타고 말을 이끄는 것도 말을 다스리고 어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가라고 하죠. 수레를 다스리는 걸 어가라고 해요. 수레가자 어가. 수레를 다스리는 걸 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말을 딱 타고 내가 말을 힘차게 고삐를 잡고 달리는 것도 어마예요. 어마. 말을 다스린다. 그러면 어자는 방어한다는 뜻도 있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스리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방어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통제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절제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어때요? 대비책을 세우는 능력을 갖출 줄 알아야 된다. 무방비 상태로 인생을 살지 마라. 항상 어떤 경우라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인품을, 그런 심덕을 갖춰야 된다. 서수, 약 4어까지 했고, 서수인데 서수, 서자는 글서자입니다. 이 글서자는 뭘 뜻하는 거냐면 글 공부도 의미하지만 문서 작성을 잘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글 쓰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글을 기본적으로 쓸 줄 알 때 문서를 잘 작성해서 계약서도 잘 쓰고 집을 사고 팔 때라든가 계약서도 잘 쓰고 또 기록을 잘 해놔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 쓰는 능력도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
문서 작성을 잘하는 능력도 갖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수는 계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계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돈도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고, 사람도 몇 명인지 계산하고, 그리고 날짜도 매일매일 계산하고, 재산도 얼마인지 계산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 부회장님도 계산하잖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자, 그러면 이 셈을 잘하는 것도 우리는 갖춰야 된다. 계산을 잘하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계산을 잘 못하면, 이 숫자 개념도 없고 계산을 잘 못하면 내 경제관념도 없고, 또 이 숫자 개념이 없으면 내가 있지 그 분별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숫자 개념이 없으면 재산을 증식할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계산법이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셀 숫자, 이 수는 단지 숫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운영하는 능력, 재산을 증식하는 능력, 그리고 숫자를 잘 세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돈 계산이든 사람 계산이든 사물의 계산이든 우리는 늘 그 계산을 합니다. 저 솔밭에 가서 여러분 나무가 몇 개인지 세보는 것도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들녘에 가서 꽃이 피었는데, 야, 꽃이 많이 피었네? 많이 피었네, 이 소리도 이미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이 하나, 둘, 이게 숫자야. 이 두 개를 놓는 것도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 사물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일상생활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개념을 반드시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악, 사, 어, 서, 수 능력을 갖출 때 여러분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 군자 예, 악, 사, 어, 서수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 옛날 그 고서에 이 예악 사어 서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고서에. 근데 대장부, 군자는 반드시 예악 사어 서수를 갖추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예악 사어 서수의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대장부라 할 수 있고 군자라 할 수 있고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로 이 육예를 갖추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바르게 접목시켜서 갖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육예가 있는데, 결혼할 때 육예는 요즘 사회인들이 그렇게 개념이 바르게 서 있지 않고 거의 그냥 의식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육예를 전통적으로 갖추어서 결혼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육예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서 관계없이 편리 위주로 결정하고 편리 위주로 선택하고 편리 위주로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 육예를 다 갖추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육예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육예는 이제 제일 처음이 납체라는 게 있어요. 납체라는 것은 여자한테, 여자 쪽에 결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게 납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이든 여자 쪽에서 남자 쪽이든 서로
이름을 묻고 생년월일을 물어요. 조건을 묻는 거예요.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으면서 신원 파악을 하는 거지. 사주, 그러니까 사주, 생년월일을 묻고 이름을 묻고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문명이라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납길, 길이를 잡는 거야. 이제 당신이 우리랑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는 그 길이를 잡는 걸 납길이라고 하고, 납징이라는 건 뭐냐면 예물을 보내는 걸 납징이라 그래요. 예물을 보내는 걸 납징. 그리고 이제 청기라는 건 확실하게 결혼 날을 정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 날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 결혼식을 하자는 걸 결정하는 걸 청기. 예, 청할 청자, 기약할 기자. 그러니까 하나 약혼과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청기라고 말하고, 또 이제 친형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신부를 맞이하는 걸 친형이라고 한다. 신부를 맞이하는 걸. 그러면 이 육례를 잘 갖추어서 결혼하는 예법이 있는데, 이거 신경 쓰나요? 그냥 우리 적당히 상견례 합시다. 그리고 날 잡읍시다. 그리고 결혼합시다. 이제 이런 순서로 하지, 이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근데 요즘에도 고지식하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의사를 묻고, 또 이렇게 생년월일 묻고, 사주단자를 보내고, 또 길이를 잡고, 또 예단을 보내고, 또 징표를 보내고, 또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중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이제 둘이 좋다고 하면 상견례하고, 두 번째 날 잡고,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이렇게 아주 간소하게 예를 갖춥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식의 육례는 하나의 전통 예법으로서 육례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바로 결혼식 할 때 육례법이다. 그 단계별로 6가지 단계를 지키면서 신부를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게 바로 결혼식 때 육례법이다. 근데 이 결혼식 때 육례법은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쓰지도 않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하고자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예약, 사어, 서수, 이 육례가 의미가 있어서 육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약, 사어, 서수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현대에 맞추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